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전단지 동포의 소리를 배포했습니다. 지난 26일 맨하탄 이스트빌리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건물주가 몰래 연결한 불법 가스관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의 한국관이 2년 후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트리 시정부가 잇따라 한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퀸즈의 건강지수가 뉴욕주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민승기 뉴욕 한인회 회장의 만행을 알리는 전단지 동포의 소리를 배포했습니다. 민승기 회장이 연임을 위해 위반한 회칙을 세세히 열거하며 선거의 모든 결과를 무효화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전단지 동포의 소리를 한인사회에 배포했습니다. 동포의 소리에는 민승기 회장이 재선을 위해 지금까지 어긴 회칙과 한인 동포들을 상대로 한 거짓말, 총회 중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의 불법 행동을 언급하며 민승기 회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이번 전단지 배포를 통해 한인사회가 민승기 회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뉴욕 한인회의 독단적인 행동에 관심을 갖고 민 회장의 탄핵에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뉴욕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배포된 전단지는 뉴욕 한인사회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됐으며 총 2만 부입니다. 한편 맨해튼 법원은 오늘 뉴욕 한인회가 요청한 총회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이유가 없다며 기각 처분했습니다. 따라서 내일 총회는 예정대로 개최됩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한인 동포들에게 뉴욕 한인회 관련 사안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꼭 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드시 나오셔서 이것이 잘못했고 만약 그들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시면 와서 칭찬을 해주고 가시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 총회 할직에 나와서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해줘야 우리 동포 사회가 바로 갑니다. 민승기 회장의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는 내일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회관의 관리인 명의를 변경했다는 역대 회장단 협의회의 의혹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 26일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주장한 뉴욕 한인회관의 명의 변경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은 뉴욕 빌딩국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한인회관 명의는 2013년 5월 민승기 회장과 민경원 관리인의 명의로 등록된 이후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빌딩국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2013년 5월에 민승기로 등록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내용이 수정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직 회장단이 내용을 조작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민승기 회장은 지금까지 역대 회장단이 뉴욕 한인회를 상대로 양산한 각종 유언비어를 검토한 뒤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맨하탄 이스트빌리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처음에는 건물 1층에 위치한 한인 식당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건물주가 몰래 연결해서 사용한 불법 가스관이 폭발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발생한 맨하탄 이스트빌리지의 폭발 사고는 당초 알려진 한인이 운영하는 일식당 내부가 아닌 빌딩 지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일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20대 손님 1명과 멕시코계 종업원 1명이 실종됐고 한인 종업원 2명을 비롯한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재 수사가 초기 단계에 있지만 건물주가 불법적으로 가스 파이프라인을 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하기 1시간 전 콘 에디슨 소속 가스관 설치 전문가들은 해당 건물에 새로운 가스파이프 허가 여부를 놓고 인스펙션을 하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콘 에디슨은 새로운 가스파이프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허가를 주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콘 에디슨 관계자들이 돌아간 이후 건물주가 사설 기술자 등을 고용해 불법적으로 가스관을 연결하면서 폭발 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이 2015 뿌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7월 모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16차 참가자들과 지난해 방문한 15차 학생들이 참석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박민기 기자입니다. 뿌리교육재단이 2015 뿌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진행된 포럼에는 조진행 뿌리교육재단 회장, 전지용 재단 이사장과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이 참석해 모국 연수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진행 회장은 앞으로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갈 2세 학생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심어주는 것이 뿌리교육재단의 설립 이념이라며 모국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재단이 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전 세계를 무대로 뛰어다니는 코스모폴리탄이 되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잘 알면서. 이날 초청연사로 포럼에 참석한 그레이스 맹 의원은 이민 1세대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학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That first generation of immigrants from Korea, from wherever you have come from, for the sacrifices that you've made in coming to this country, so that all the young people here today could have a better opportunity for a good education. 16차 모국 방문 연수에 합격한 학생들은 오는 7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의 한국관이 2년 후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17년 6월에 박물관과의 계약이 만료되는데 박물관 측이 재계약을 논의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측은 한국관이 2017년 6월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6월부터 12월 중에 문을 닫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폴 테일러 아시아 문화역사 프로그램 국장은 한국관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하기 늦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관 계약이 종료돼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연구하는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계약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상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스미소니언 측이 지난해부터 벌인 후원금 모금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약과 관련해 한국 측에 후원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국문화원 측은 박물관 측과 협의 중이라며 한국관 전시물을 확충하는 내용과 함께 재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개관한 한국관은 그동안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는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서 한국 문화를 홍보해왔습니다. 포트리시 정부가 잇따라 한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포트리시는 최근에도 2명의 한인 직원을 채용했는데요. 올해는 포트리 경찰국의 고위직에 한인 경찰을 승진시킨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최근 한인 직원 2명을 채용한 뉴저지 포트리시 정부가 추가로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할 한인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시장은 세무부서에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시 내부 의견에 따라 조만간 한인을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콜리치 시장은 포트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 한인 채용을 더 많이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포트리 경찰국은 한인 경찰을 경위로 승진시킨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트리 시정부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포트리 경찰국 내 고위직이 은퇴를 한다고 설명한 뒤 그 결과 한인이 경위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성적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는 포트리 경찰국 내 인사 시스템에서 해당 한인 경찰은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큰 무리가 없는 한 경위 진급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퀸즈의 건강지수가 뉴욕주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진료환경 부문에서는 거의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버겐 카운티는 뉴저지주 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이 공개한 전국 건강보고서에서 퀸즈는 뉴욕주 내 62개 카운티 중 41위로 하위권에 들었습니다. 이 순위는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지역 내 진료 환경, 주민들의 평균 수명과 건강 습관 등을 종합해서 산출됐습니다. 조사에서 퀸즈는 특히 진료 환경 부문에서 꼴찌에 가까운 60위를 차지했고 사회 경제적 환경과 삶의 질에서도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수명 부분은 8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브롱스는 62위로 6년째 꼴찌를 차지했고 브루클린 57위, 스태튼 아일랜드 29위, 맨하탄이 11위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는 주내 21개 카운티 중 4위에 올라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수명과 진료, 사회 경제적 환경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 건강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헌터돈 카운티, 가장 낮은 곳은 컴버랜드 카운티로 조사됐습니다. 뉴욕대 학생들이 등록금 동결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뉴욕대는 최근 인상된 등록금 내역을 발표했는데요. 신입생들이 학교에 등록한 후에야 인상을 알게 됐다며 불공정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대가 발표한 등록금 내역에 따르면 올해 수업료와 학생회비는 46,690달러에서 48,280달러로 3.4%, 기숙사 및 식비는 16,782달러에서 17,580달러로 4.8% 인상됐습니다. 교재와 교통,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 학교에 직접 내야 하는 돈만 65,860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기 전형 합격자들은 인상 공지가 학교 등록 후에야 이뤄졌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캠페인에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까지 가세하면서 현재 3천여 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니아 마르자는 합격생들이 입학 등록을 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후에야 등록금 인상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당국은 합격자 발표 당시에는 새학기 등록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4-15학년도를 기준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인상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토막을 낸 뒤 방화까지 저지른 한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방화의 근원과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이아몬드바에서 한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토막을 낸 뒤 방화까지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5일 올해 42살인 한인 이언영 씨를 살인과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77살의 시어머니 이영자 씨로 밝혀졌으며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5마일 정도 떨어진 터스틴 지역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이 씨의 차에서는 토막난 시신의 봉지가 나왔다고 경찰 당국은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이틀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도 방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She was always saying hello and she would come over to the house and Christmas time she brought us a cake for us for Christmas and 이 씨는 현재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다음 달 24일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숨진 이영자 씨가 이 씨 남편의 의붓어머니로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 씨 부부가 자신의 집에 실수로 불을 낸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으로 인해 이 씨 부부의 금전적인 문제가 커졌고 이에 따라 이 씨는 시어머니와 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컨벤션 센터에서 잡코리아 USA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난 때문인지 오전부터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코트라 무역관도 한인 기업들로 구성된 글로벌 취업관을 마련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잡코리아 USA와 코트라 무역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회 잡코리아 USA 취업 박람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오프닝 행사에는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 미치 오페럴 LA 시의원,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영김 하원 의원 등 VIP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을 더 많이 또 고용하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에 참석해서 비즈니스를 홍보하고 또 job employment opportunity를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그 로컬 이코노미를 키워 나가는데 좋은 그 예가 된다고 봅니다.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언급하며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 비자 법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good developments over the last few years is that now that Congress has concluded the trade agreement with Korea, the KORUS legislation, we have many more Korean companies and American companies doing business between Seoul and Los Angeles. KORUS FTA, and I was a co-sponsor of that legislation, is increasing the work visas to the United States. So we're attempting to do that. 이곳 LA 컨벤션 센터 콘코스홀에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한 취업 준비생들로 오전부터 많은 인파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140개 정도 부스가 셋업이 됐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코트라랑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코트라에서 20여 개 기업을 모집해 왔고요. 거기는 비자 스폰서 할 수 있는 기업, 따로 저쪽에다 저희가 부스 따로 해드렸고요. 그 외의 기관들은 정부기관이라든지 미국 기업들, 한국 기업들 이렇게 좀 나눴고요. 코트라 LA와 실리콘밸리 무역관이 마련한 글로벌 취업관에도 면접을 보려는 이들의 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6월에 졸업 예정인데요. 그래서 취업도 준비해야 돼서 오늘 처음으로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문제라고 하긴 해도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네, 끝까지 될 때까지. 네. 특히 한인 기업들이 H-1B나 J-1과 같은 취업 비자를 스폰해준다는 소식에 유학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교환학생으로 지금 와 있는데 혹시 이곳에서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지 않고 인턴이나 일을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잡아보고 싶어서 한번 와봐요. 한국에서 워낙 스펙이 높아야지 되니까 여기서 일을 한 것도 하나의 스펙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와봤습니다. 취업 전쟁에는 국경이 없어 보입니다. That is a lot of great companies here, especially for people in logistics or international majors. This is a great place for people to come and get experience and get more into the workforce. 경기 침체로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요즘.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번 취업 박람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천혜에 자연이 보존되고 있는 남극 대륙으로의 휴가,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리조트까지 만들어졌는데 일각에서는 남극의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남부 시코쿠 섬의 나고로 마을. 마을 입구에 사람처럼 앉아있는 인형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을 곳곳에서 인형이 주민을 대신합니다. 안전모를 쓴 공사장 인부나 나무에 걸터 앉은 사냥꾼, 밭일을 하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인형입니다. 학생이 모두 떠나버린 폐교 복도에도 인형이 줄지어 서 있고 교실에선 인형 학생들이 인형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채운 인형 수만 줄잡아 350여 개. 이곳에 사는 아야노 할머니가 10년 전부터 손수 만들었습니다. ハトとかそういうカラスとかに食べられたかなと思って、これはちょっとかかしでも作っ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作り始めたんがきっかけです。 할머니 인형을 진짜 할머니처럼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밭일을 하는 부모님을 비롯해 먼저 떠난 사람들과 닮은 인형을 만들어 그들을 추억합니다. 亡くなった方を作るっていうのは元気な時のイメージがあって 더 좋은 일자리와 학교를 찾아 도시로 떠난 이웃들도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이제 남은 마을 주민은 고작 30여 명. 인형이라도 없으면 죽은 마을이나 다름없습니다. 20歳ぐらいの時な150人おったんでここ今30何人で 그래도 최근엔 인형 마을로 유명해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남은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커네티컷 한인회에서 2014년도 회계감사 재검토 등을 두고 한인회장과 이사장 및 일부 이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경호 이사장 등 일부 이사들은 이종원 회장이 불법적으로 이사들을 해임하고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원 회장은 이경호 이사장 등이 집행부의 일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며 임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맨하탄 센트럴파크 인근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 유닛이 전소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27일 오전 1시 20분쯤 1번가와 66가에 있는 6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인 송모 씨의 유닛 등 일부가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늦은 시간에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집집마다 주민들을 깨워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에 77층 높이의 빌딩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퀸즈 보로플라자 인근 47만 8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개발을 위한 공중권을 퀸즈 플라자팍 디벨롭먼트 LLC에 5,600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발사는 이곳에 77층짜리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을 세울 계획으로 930가구의 아파트와 2만 5천 스퀘어피트의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뉴욕과 런던을 잇는 2만 킬로미터가 넘는 철도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 측은 최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회동에서 유라시아 횡단벨트 개발 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동쪽 끝 노선을 미국 동부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라시아와 미주 대륙을 가르고 있는 베링 해협은 다리나 터널로 연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오후나 이른 저녁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고 포근하지만 밤늦게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